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찾아와 버렸어요. 이럴 때 피부 화장 솔직히 어떠신가요?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면 솔직히 정말 지저분하게 화장이 무너지죠.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히려 공들여서 커버력 높게 화장을 했는데 무너지면 더 답이 없다는 거. 그때 진짜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커버력 높게 한 메이크업이 무너졌다고 그 위에 수정한다고 덧바르면은 그 위에 오히려 더 떡지면서 지저분하게 뭉치는 느낌. 솔직히 뭔지 아시죠? 오늘은 제가 16년차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노하우를 꾹꾹 담아서 파운데이션 피부 화장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메이크업 방법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지지난 영상 정도에서 피부 화장이 무너지지 않게 스킨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피부 메이크업 위주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번 화장법만 마스터하신다면 한 번 화장을 하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여름철에도 무너지지 않은 예쁜 피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만 따라와 주세요. 오늘 저는 커버력이 높고 지속력이 높기로 유명한 거의 이 정도면 국민 파운데이션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원래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었던 헤라의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을 함께 발라볼 거예요. 지난번에도 광고 아닌 파운데이션 추천 영상으로 제가 찐으로 추천드렸던 아이템인데요. 요즘도 매일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같이 덥고 습한 시기에 제가 정말 애용하는 파운데이션 이에요. 알고 보니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이 오후 2시에도 야구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지속력이 매우 높은 파운데이션으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지속력이 높은 세미 매트 파운데이션 중에서도 특히 매끈한 피부 표현이 예뻐서 여름철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먼저 스킨케어부터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스킨케어를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이번에 패스할 순 없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파운데이션을 좋은 걸 써도 스킨케어 단계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킨케어 단계도 피부 메이크업의 거의 진짜 영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토너 단계부터 시작할 건데 가볍게 화장수로 닦아내셔도 되고 저는 헤라 컴피 미스트, 좀 보습력이 높은 미스트를 흔들어서 섞어서 좀 촉촉하게 좀 피부를 수분 부스팅 시켜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듀 플럼핑 앰플이라고 부활초 성분이 들어간 굉장히 수분감이 높은 수분 세럼, 수분 앰플 이런 건데 밀리지 않으면서 화장이랑 궁합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흡수를 시켜주고 속당김이 심한 수부지거든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가끔 속건조가 너무 심하면 이렇게 2번 레이어드를 해줍니다. 겉도는 느낌이 들지 않게 빨리 흡수시키려면 스펀지로 가볍게 두들겨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전에 유수분이 섞여있는 모이스처라이저를 바르면 더 파운데이션이 딱불처럼 딱 붙게 되는데요. 이게 수분만 너무 많은 것들이 스킨케어로 겉에 흥건했을 때 파운데이션이 보통 엑소 파우더 입자와 수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개어서 잘 안 섞이는데 섞어놓은 그런 제형인데 수분감이 너무 넘쳐나면 파운데이션이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유분이 한두 방울 섞여있는 크림이나 아니면 로션을 발라주시고 흡수시킨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헤라의 리주브네이트 앰플 크림을 발라서 그렇게 무겁지 않은 편이거든요. 유수분 밸런스 채워주는 크림인데 마무리로 채워줍니다. 그 다음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색이 없는 촉촉한 수분 로션이나 수분 크림 같은 선크림으로 항상 피부를 보호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스킨케어의 잔여감이 너무 겉돌면 파운데이션이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크리넥스로 해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유분이 좀 쉽게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종이 어떤 브랜드든 괜찮아요. 겉에 너무 흥건하게 유분 잔여감 같은 게 겉돌지 않게 약간 안쪽에만 촉촉하고 바깥쪽은 좀 깔끔하게 정도는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스킨케어 단계가 간단히 마무리됐어요.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좀 순서대로 레이어드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헤라의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아무래도 헤라라는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잖아요. 아시아인의 컬러를 고려해서 엄청
상세하게 컬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맞춤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커버 윤기 컬러가 24시간 깔끔하게 유지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참고로 저는 홍조가 정말 심한 17호 피부거든요.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중에서 꽤나 많은 호스들이 저한테 잘 붙는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 컬러는 19N하고 17C였거든요. 그래서 17C 같은 경우에는 그 제 피부톤 같은 그 느낌을 받았고 여기 17호가 두 가지 있거든요. 좀 더 홍조 커버를 잘 해주면서 약간 내추럴한 느낌으로 저한테 발색이 나왔어요. 그리고 19N의 경우는 밝은 21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색상인데요. 제가 홍조가 심하다 보니까 그 홍조는 저에게 22호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7호고 여기는 22호라서 19 정도가 홍조를 커버를 되게 잘 해줘요. 그래서 화사한 21호를 원하시는 21호 분들이나 저처럼 17호인데 홍조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19N이 굉장히 화사하게 잘 붙거든요. 그래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21호보다 조금 화사한 파운데이션 찾는다 하면 저는 19N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피부가 밝은 분들, 헤라의 13N 컬러도 굉장히 화사하게 잘 나왔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 하이라이트 느낌으로 투톤으로 중앙에 들어가도 괜찮고 얇게 깔아서 밀착을 시켜주면 조금 피부를 하얗게 연출하기에 좋아서 저는 13N, 17C, 17N, 19N 솔직히 다 좋았는데 제 최애는 19N이 취향에 제일 잘 맞았습니다. 17C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정석의 21호를 찾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21호 같은 경우에는 21N이나 좀 밝은 느낌 좋아하시면 19N 21C 로즈 바닐라 컬러 같은 경우에는 쿨톤의 정석 21호나 아니면 22호 분이 톤업을 시키는 용도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쪽 21C가 21N보다 핑크 언더톤이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내추럴한 느낌? 홍조가 많은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21W는 원바닐라 21호를 또 되게 세분화해서 잘 뽑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웜톤이다 보니까 21W도 내추럴하게 좀 잘 맞는 편이긴 하거든요. 상아빛의 뉴트럴 옐로우 언더톤의 정 21호를 찾으신다면 21W도 괜찮습니다. 21N과 비교했을 때는 21W가 살짝 더 자연스러운 느낌? 약간 상대적으로 더 차분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23호도 있고 25호도 있거든요. 23호도 딱 정 23호 느낌이라서 저는 되게 안정감 있다고 느껴졌어요. 컬러를 진짜 딱 한국 사람한테 맞춰서 엄청 잘 뽑은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컬러랑 딱 맞게 할 수도 있고 약간 자연스럽게 한 톤 업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헤라 실키스테이 전 색상 발색을 해봤는데요.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까지 골고루 잘 뽑혔더라고요. 이쪽이 13호부터 21호까지 명도고요. 자, 그리고 23호에서부터 27호까지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도 세분화해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피부 표현을 해볼 건데요. 파운데이션 지속력을 더 높이고 싶으면 프라이머를 먼저 소량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브랜드가 많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의 프라이머도 괜찮으니까 피부가 원래 모공이 없거나 매끄러우면 이 단계를 생략을 하셔도 되고 모공이 좀 있는 편이나 요철이 있는 편이면 보통 얼굴 중앙에 쏠려 있거든요. 소량만 손이나 아니면 여러분 편한 툴로 전체적으로 프라이머를 채워 놓아요. 피부 표현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좀 더 집중을 해주세요. 가장 대중적으로 화사한 21호 느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헤라의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19N을 발라볼 거예요. 파운데이션 가볍게 흔들어서요. 한 번에서 한 번 반 정도 손등이나 팔레트에 이렇게 펌핑을 해주세요. 그 다음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발라줄 건데요. 스파츌러에 길고 통통하게 이렇게 퍼줘요. 이런 느낌? 스파츌러는 브러쉬보다 더 얇게 발리는 게 특징이라서
더위가 있는 여름철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게 펴발라 놓고요. 스파츌라 바르기 더 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빵에다가 잼 바른다고 생각하시고 바르고 전체적으로 정리는 스펀지로 하면 돼서 여기서 지속력을 더 높이려면 스펀지에 물을 적시지 말아주세요. 저처럼 수부지라든지 지성분들이 더 지속력 높이려면 스펀지를 선택을 할 때 모공처럼 구멍이 숭숭한 스펀지를 이용을 하면은 물 안 묻히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지속력이 더 좋아져요. 어차피 여름철에는 땀도 많이 나고 대기에 습기도 많아서 굳이 스펀지에 물을 안 묻히는 편이 더 깔끔하게 밀착이 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퍼서 이마 쪽에도 살짝 두들긴 다음에 바깥쪽으로 퍼뜨려줘요. 너무 한꺼번에 두껍게 브러쉬로 확 올리거나 스펀지를 확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소량씩 레이어드 하는 게 더 시간이 지났을 때도 깔끔하게 유지가 돼서 일단 넓은 데부터 이렇게 했는데 벌써 반쪽을 비교해보면 실제로 보면 제 홍조가 더 심하거든요. 근데 그 홍조가 싹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밝은 21호, 19호 정도? 이 정도 딱 느낌이에요. 스파츌러로 좀 잼 바르는 것처럼 넓게 바르고요. 이때 막 엄청나게 고르게 안 발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좌절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스펀지로 두들기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골고루 정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마에도 스펀지로 도장 찍는 것처럼 먼저 수직으로 두들긴 다음에 중앙에 있는 잔량을 바깥쪽으로 퍼뜨려주는 것처럼 발라줍니다. 그냥 스펀지 묻어있는 잔량으로 눈에도 가볍게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한 번 얇게 깔았어요. 코 부분에도 스파츌러로 해서 저는 스펀지로 그냥 편하게 다이렉트로 두들겨 줄 건데 스펀지 사이즈가 커서 디테일하게 안 들어간다. 굴곡 사이사이가 다 안 채워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라고 느낀다면 모공 컨실러 브러쉬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작은 버핑 스타일 브러쉬 그런 걸로 코 인중턱 같이 굴곡 있는 뼈대 있는 부분을 해주셔도 좋아요. 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으면 코 옆에가 좀 끼기가 쉽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일단은 발라놓지 않고요. 손등에 남아있는 잔액을 좀 스펀지에다 그냥 흡수를 시켜가지고 인중하고 턱에도 발라줍니다. 스펀지를 그냥 먹인 걸로 좀 굴곡이 많은 코 인중 턱은 그냥 다이렉트로 바쁠 때 발라주면 편해요.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이 커버력이 좋은 편이라서 이렇게 한 번만 스파츌러로 발라줬는데도 어느 정도 저의 홍조가 잘 정돈된 느낌인데요. 약간 더 밝아 보이길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 부분 위주로 한 번 정도 다시 도포를 해줘도 돼요. 저의 경우에는 좀 이마가 상대적으로 편편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마 부분에만 아까 발랐던 17N 파운데이션을 더 발라줄게요. 이마가 약간 더 봉긋하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 사실 커버가 더 막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줬고 순서를 잡아서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요. 처음에 스파츌러 할 때 거대한 V라인이 있다고 가이드에서는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해주고 안쪽에 살짝 해주고 두들겨주시면 이게 파운데이션이 19N이면 조금 화사한 21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심한 홍조라든지 다크서클 같은 거를 그 파운데이션으로 다 가리려고 하면 괜히 텁텁하게 보이기만 하고 커버가 안 되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가 부분이라든지 코 주변에 좀 디테일한 부분은 고체 제형의 컨실러를 이용을 해서 커버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저는 일단 항상 어떤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코 밑에 이쪽에 비염 때문에 붉은기가 되게 심하거든요. 피부 그 질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레몬 색상의 컨실러를 이렇게 발라주고 제가 이쪽 코 주변 부분에 아직 안 발라놨다고 했잖아요.
건데요.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너무 두껍게 들어가서 끼기 쉬운 부분에 조금 더 섬세하게 소량만 컨실러를 발라줘요. 이렇게 립 브러쉬 정도 사이즈 괜찮거든요. 수채화 브러쉬나 립 브러쉬 이런 걸로 살살살살살 이렇게 해주고, 눈밑 다크도 저는 오늘은 레몬 컨실러로 커버를 해줄 건데, 다크가 많이 심할 때는 피치색을 이용을 해주면 커버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미니 퍼프나 아니면 아까 파운데이션 발랐던 스펀지를 조금 작게 접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좁게 모아서 자국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해도 괜찮더라고요. 얼마 안 남은 양으로. 파운데이션으로 다 해결하지 말고 주근깨 같은 부분은 이렇게 컨실러 펜슬을 이용해주시면 투명 파우더로 너무 완벽하게 안 해도 되고, 브랜드 이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파우더로 유분 나오는 거랑 눈썹 부분이 좀 끈적하지 않게 잡아줘요. 간단하게 이제 색조를 입혀줄 건데요. 애교살을 아까 전에 컨실러 펜슬로 좀 잡아주고, 헤라의 너셀이라고 하는 약간 내추럴한 컬러로 베이스 섀도우를 좀 발라주겠습니다. 리퀴드 라이너나 펜슬이나 여러분이 쉬운 편한 텍스처로 오늘 헤라의 발레틱이라고 하는 블러셔를 써볼 건데요. 파우더를 사실 앞볼에 많이 하지 않은 상태예요. 미세펄 섞여있는 블러셔를 앞볼에다 살짝 하면은 볼터치도 어떻게 보면은 파우더 제형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블러셔를 하는 것 자체가 앞쪽에 화장이 지워지지 않게 픽스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발레틱을 가볍게 발라주고 섀도우같이 너셀 위에다가 레이어드 해주고, 얼굴 쉐딩을 해줄 건데 큰 브러쉬에다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섞어서 살짝 두들겨주듯이 한 다음에 쓸어줘요. 그러면은 볼터치도 파우더 제형이고 쉐딩 제품도 파우더 제형이기 때문에 저처럼 속건조 시음만 수부지나 건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하는 겸사겸사 파운데이션이 세팅될 수 있게 도와주게 되거든요. 코 쉐딩도 해주고, 마무리로 파우더 한번 살짝 유분 더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브러쉬로 처리를 하거나, 정말 많은 유분이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퍼프로 눌러주긴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파우더를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많이 바르면 지성분들의 경우 특히 화장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유분이랑 파우더랑 엉기면서. 그래서 파우더로 나의 유분이나 광택을 완벽하게 완전 100% 잡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러 80%, 90% 정도만 해두고 축 파우더 같은 거를 핸드백이나 이런 파우치에 챙겨가지고 오후에 몇 시간 지났을 때 유분이나 땀이 나왔을 때 한번 카페 티슈나 크리넥스나 뭐 기름종을 한번 잡고 살짝 파우더로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처음에 너무 빽빽하게 파우더를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되게 쉬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립은 자연스럽게 제가 요즘 좋아하는 헤라의 블러시드라고 하는 내추럴한 핑크 립을 발라줄게요. 제 혈색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헤라의 퀴버라고 더 혈색 있는 코랄 레드 핑크 이런 거 섞여있는 색감이 있어서 이렇게 발색을 더해줄게요. 근데 여기 컬러 들어가니까 여기가 좀 더 색이 있어도 예쁠 것 같아서 헤라의 플랫 피치를 좀 더 추가해주겠습니다. 더 러블리하게. 그래도 살짝.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피부 표현과 더불어서 색조까지 완성을 해봤는데요. 이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이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건성이나 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브러쉬로 가볍게 처리를 하고 밖에 나가도 깔끔하게 하루 종일 수정을 안 해도 화장이 유지가 됩니다. 정말 이 피부 화장이 오래 가는지 지속력을 테스트해볼 건데요. 지금 시간 6시 20분? 조금 늦은 시간인데 그래도 제가 7시간은 볼게요. 밤늦게 한번 지속력 상태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각은
새벽 1시 반 가까이 됩니다. 7시간 정도 경과된 상태인데요. 단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제가 비염이라서 코를 풀었기 때문에 코 밑에가 지워진 것은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살짝 크리넥스로 저의 유분 겉도는 느낌을 가볍게 잡아줄게요. 필라테스 운동도 하고 밖에 비 오고 난 뒤에 엄청 습했는데 막 산책도 하고 잠도 자고 이래서 유분 많이 나오고 땀도 흘리고 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 깔끔하게 유지되지 않았나요? 시간 지나면 유분이 꽤나 올라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명 파우더나 스킨톤의 압축 파우더 다 괜찮아요. 그런 걸로 이제 유분이 좀 나와서 약간 번들거리는 부분만 T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만 살짝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또 깔끔하게 다크니 하나 없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가 19N이요. 진짜 지속력 괜찮지 않나요? 화면에서가 더 아까 파우더 잡기 전에 유분처럼 보였지 그 지저분한 그런 더러운 기름기? 이런 느낌 전혀 아니고 자연스럽게 제 유분이랑 섞여가지고 좀 뭔가 스킨케어 광 느낌같이 진짜 결과물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깔끔하잖아요. 진짜 최고. 지속력을 높이면서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퀄리티가 매우 좋은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을 아주 얇게 레이어드해서 잘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지속력 높게 깔끔한 피부 화장법 하는 거 그 핵심을 여러분들 혹시 까먹으실까봐 정리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스킨케어를 할 때 절대 너무 심하게 겉돌지 않게 소량씩 레이어드 해가면서 흡수시키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 두 번째, 파운데이션을 스파츌러로 얇게 레이어드해서 물이 묻지 않은 스펀지로 픽스 시켜준다. 두들겨서 잘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부분적인 트러블 자국이나 잡티 같은 것은 파운데이션만으로 다 가리려고 하지 말고 컨실러로 국소 부분을 커버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파우더 처리 방법. 파우더를 여름철이라고 유분 잡는다고 너무 많이 매트하게 발라버리면 오히려 화장이 무너질 때 더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어서 브러쉬로 초벌 작업 한번 해놓고 블러셔나 아니면 쉐딩이나 이런 것도 파우더 제형이니까 일단 그런 것까지 해놓은 다음에도 유분이 있으면 또 다시 브러쉬나 아니면 퍼프로 최소한만 파우더 처리를 좀 해주고 극지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한번 프레스드 파우더로 수정하는 정도. 그러니까 파우더를 너무 많이 안 쓴다.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션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요. 헤라 실크스테이 파운데이션 쓰면 진짜 여러분 쉽게 갈 수 있어요. 커버력이 높은 세미매트 제형이면서 피부 좋아 보이게 적당하게 과하지 않은 광감이 은은하게 돌면서 한국인 피부에 정말 잘 맞게 파운데이션 색상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서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이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방법 쉽지 않았나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꼼꼼히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도 여름철에 덥고 습기가 많고 뭐 장마철이든 상관없이 하루 종일 깔끔한 피부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지속력의 차원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시고 댓글로 저한테 후기 알려주시면 저도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꼭 후기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이 8월 4일부터 31일까지 헤라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미니 블랙 쿠션을 증정해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구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블랙 쿠션도 사실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도 적어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화장이 좀 더 예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노하우를 앞으로도 탈탈 털어서 좋은 방법들 많이 가지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